설명회는 2시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시는 분들은 바로 시작을 할 거니까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설명회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몇 가지 좀 드리면은요. 오늘 설명회 일정은 과기부에서 기초연구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구재단에서 기초연구 사업 세부 사업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발표 PT의 발표가 끝나면 1시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는 유튜브로 지금 생방송으로 되고 있고요. 나중에 아마 내일 이후에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에 보면은 각 사업별로 상담용 부스를 지금 마련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오셨습니다. 아마 이제 곧 11월 6일 날 과기부 사업, 기초연구 사업이 공고가 됐고 12월 6일까지 개인과제 사업은 접수를 마감을 하는데요. 아마 접수를 하시거나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 보면 조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리 좀 양해를 드리면은 워낙 일시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관심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전화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통적인 사항은 Q&A 시간에 좀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항은 상담 부스에서 직접 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 600명 이상이 지금 오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조금 상담을 받는 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혹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설명회 책자에 보시면은 연구자 권역별 만족도 조사라는 QR코드를 하나 해놨는데요. 그 QR코드를 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Q&A를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일 이후에 담당자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요. 바로 질문하시는 분한테 바로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됐으니까 2020년 기초연구 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구 본부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희윤입니다. 저는 원래 카이스트 화학과에 재직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연구재단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이 또 학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 쪼개서 기초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초연구에 또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와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아직 수능 날이 안 돼서 날씨가 그렇게 굉장히 좋은 날씨가 된 것은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19년 사업 설명회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또 여러 가지 안내가 있었는데 올해 내년도 사업부터는 저희가 항상 똑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선정되는 과제 수나 여러 가지가 항상 예측이 가능한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던 것 같이 우리나라 R&D 예산이 이제 내년엔 24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거고요. 그 중에 저희 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이제 실제로 연구비로 받아가서 쓰실 수 있는 돈이 한 5, 6조 정도 될 텐데 사실은 그 중에서 기초 연구가 담당하는 부분이 한 2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정부 들어서 2017년 이후로 저희가 2022년까지 기초연구 사업비를 이제 2배 증액하겠다는 공약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지켜지고 있어서 올해 기초연구 사업비 예산이 1조 7천억 정도였다가 내년엔 저희가 이제 2조가 조금 더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발표에서 들으실 내용은 2조 중에 한 1,5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과기부
에서 담당하는 기초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재단은 기초연구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의 연구비 또 인력 양성에 관련된 사업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게 2020년에는 한 6조를 넘어서는 돈을 이제 커버할 텐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연구비에 관한 예산은 저희 기초본부하고 국책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개개 연구자 입장에서는 국책연구나 기초연구나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초연구와 국책연구는 굉장히 이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문제가 됐던 한일 관계에서 나왔던 소부장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국책연구본부에서 담당을 하는 과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연구 사업비는 국책 사업비랑 기초 사업비가 한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담당하는 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 이 안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인들한테 맞는 연구 과제, 연구 사업을 잘 선택을 하셔서 큰 부담 없이 행정적인 부담 없이 연구를 지속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 이 사업 발표를 통해서 이제 내년도 여러분들의 그 연구 계획을 잘 꾸리시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초연구본부장님의 인사 말씀 들으셨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기초연구진흥과의 김주화 사무관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과 김주화 사무관입니다. 우선 연구재단에서 세부 사업별 지원 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기초연구 사업 개요와 그리고 2020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기초연구 사업 체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린 후에 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도 중점 추진 방향과 기초연구 사업 선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구 사업 체계입니다. 저희 기초연구 사업 지원 체계는 크게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로 역할 분담을 하여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박사과정생이나 대통령 포닥 같은 학문 후속 세대를 지원하는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사업과 비전임 교원을 지원하는 창의 도전을 포함한 보호연구, 지역대학, 그리고 이공학 개인기초 사업으로 구성된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사업, 그리고 대학 중점연구소와 같은 대학 연구기반 구축 사업 세 가지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연구자를 지원하는 우수연구로 신진연구, 중견연구, 그리고 리더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생애 첫 연구, 그리고 전인교원 대상인 기본연구, 연구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양 연구로 구성된 생애 기본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단 연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구실과 이제 SRC, ERC, MRC 같은 선도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초연구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부와 합친 총 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기초연구 사업 예산 증가 추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2022년까지 저희가 기초연구 사업 예산을 2017년 대비 2배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1조 2,697억 원이던 기초연구 예산이 2022년에 한 2.52조 정도로 확대하도록 저희가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20년 기초연구 예산을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아직 국회 예산 심의 중이라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 정부안 기준으로 약 총 2조 278억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은 1조 5,198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2019년 대비 3,192억 원 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 저희 과기정통부 예산만 사업별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연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1조 502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9년 대비 약 24.2% 정도 증가한 수치이고요. 생애기본연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1,906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9년 대비 42%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집단연구에서는 선도연구센터는 2020년에 1,710억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19년 대비 약 13.2% 정도 증가한 금액이고, 기초연구실은 이제 증가액이 가장 큰데 2020년에 1,079억 원으로 54% 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2020년도 저희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6가지 정도의 중점 추진 방향을 세웠는데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일정 규모 신규 과제를 유지를 해서 이제 연구 현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별 신규 과제 규모를 설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이후에도 일정 규모로 이제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정 선정률을 고려해서 사업별 신규 과제 규모를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적정 선정률이란 이제 우수연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지원하는 리더 연구 외에 신진과 중견 연구 같은 경우 25% 내외의 선정률을 유지하도록 이제 설계를 하였고요. 일반 연구인 이제 기본 연구나 생애 첫 연구 같은 경우에는 50% 내외의 선정률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매해 이 정도의 과제를 뽑겠다고 이제 나타난 표인데요. 이제 이 과제 기준으로 한 1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규 과제 선정을 매해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젊은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진 연구의 단가를 높이고 그리고 신규 과제 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진 연구는 기존에 이제 1억을 지원을 했는데 1.5억으로 단가를 상향을 하고 과제 역시 19년에 591개를 지원했는데 2020년 신규 과제 기준으로 765개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30% 정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집단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연구실에 젊은 연구자들을 참여를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 1명 이상의 신진 연구자를 이제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기초연구실이 올해 유형이 많이 나누어져서 그 중에서 이제 유형이 신설된 개척형의 경우 사업 목적이 젊은 연구자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2명 이상 참여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연구원과 포닥 참여 역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수연구자 성장을 위해서 이제 이 우수연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중견연구와 리더연구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견연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상반기 신규 과제가 961개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1,300개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리더연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과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2019년 상반기에 5개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2020년에는 14개에서 30개 내외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본 연구 역시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 기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711개를 지원을 했는데 2020년에 1,812개까지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기초연구실인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기초연구실 신규 과제를 확대를 하고 유형을 3가지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우선 과제 확대 부분은 2019년 기준에 저희가 34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을 하였는데 2020년에는 이를 확대를 해서 약 130개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형을 3가지로 신설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심화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초연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유형은 약 70개 정도 선정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신설이 된 유형이 개척형과 돌파형입니다. 개척형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분야와 그리고 젊은 연구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을 한 유형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약 20개 정도의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돌파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산업 분야 핵심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저희가 전략성 위주로 이제 선정을 할 예정인데 2020년 기준으로 약 40개 정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개척형과 돌파형 같은 경우에는 1차 평가를 할 때 과제의 신규성과 전략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나눠드린 자료에서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2페이지 내외로 아마 적혀져 있을 텐데 3페이지 이내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 계획서를 아마 3페이지 이내로 이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저희가 수학 분야를 2020년부터 시범 적용을 해서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8년에부터 이제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 전환을 위해서 기획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기초연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방안을 마련을 하는 중이고요. 적용 대상은 교육부 사업은 아니고 저희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와 이제 집단연구 사업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과제 접수 이전에 분야별로 예산이 할당이 되고 학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은 좀 이렇게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 2020년부터 수학 분야에 이제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수학회와 이제 통계학회를 통해서 수학 분야 연구 수요를 분석을 하고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사업별로 지원 규모를 정하고 수학 분야 지원 예산을 이제 할당을 하였는데 2020년에 약 467억 원 정도 수학 분야에는 이제 예산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지원 규모를 어떻게 조정을 하였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우수연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축소하는 대신에 수혜율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연구 같은 경우에는 과제수와 연구비 단가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2020년에 수학 분야를 시행을 하고 2021년에 지금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의학을 시행을 하려고 기획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세부 사업별 지원안을 이제 설명을 해놓은 자료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분야에 총 467억 원의 예산이 지금 이제 배정이 되어 있고 신규 과제는 약 223개 정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윤리 의식 제고와 그리고 부정행위자 제재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 연구자들 대상으로 원래 생애천 연구만 이런 현장 교육을 실시를 하였는데 내년부터는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나 연구비 집행 방식에 관한 그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수행자들 대상으로는 사이버 연구 윤리 교육 참여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2019년까지는 신규 과제 선정자만 대상으로 하였는데 2020년부터는 기초연구 사업 수행자 전체로 확대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자 제재 강화 부분은 저희가 최근 3년 이내에 연구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연구자가 이제 과제를 새로 신청할 경우에는 총점의 약 10% 정도 감점을 부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초연구 사업 선정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후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개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최초 신규로 4,758개 내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고 후속으로 약 324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5,082개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고
집단 연구 같은 경우에는 최초 신규로 149개 내외의 과제, 그리고 후속 신규로 21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총 17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2020년도 기초연구 사업 세부 사업별 안내를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실의 이재방 실장님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실장 이재방입니다. 기초연구사업별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20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연구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중심으로 안내드리겠는데요. 아마 추진계획에서는 앞서 과기정통부의 김주하 사무관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연구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을 좀 더 중점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년도는 그 계획대로 저희가 2조 예산 이상으로 증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1조 5천억이고요. 교육부 5,080억 예산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우수연구에서 리더, 중견, 신진연구에 대해서 각각 2,046억 원 증액된 1조 5천억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요. 생애기본연구는 기본연구에서 815억 원 증액된 1,415억 원 예산 규모로 전체 기본연구에서 1,906억 예산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단연구에서는 집단 선도센터에서 199억 원 증액이 예상돼서 1,710억 그리고 기초연구실에서 379억 원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고 1,079억 원의 예산 규모로 전체적으로 집단연구는 2,789억 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기정통부의 예산은 전년 1조 2천억 대비 3,191억 증액된 1조 5,197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심의 중에 있고요. 정부 예산 기준으로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변동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고요. 분야별 지원 체계의 시범 적용을 위해서 20년도에 수학 분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학 분야에 예산을 사전 배분하되 최근 5년간의 지원 실적을 고려해서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을 수학 분야 지원 비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사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분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비 연구기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학 분야도 다른 기초연구 사업과 동일한 일정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평가 방법이랄지 일정들도 동일하게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학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초 연구에 저희가 우수 연구 트랙과 생애 기본 연구 트랙이 있습니다. 우수 연구는 창의적, 도전적 기초 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애 기본 연구는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및 지원 대상입니다. 우수 연구 트랙의 리더, 중견, 신진 순서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리더는 유형 1과 2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9년에 유형 1은 3+3+3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 2는 5년에 3+2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대 3년간 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 1의 경우는 연평균 8억 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고요. 유형 2는 8억 원 초과 그리고 15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견연구 또한 유형 1과 2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중견연구는 5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후속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 1은 연평균 2억 원 이내입니다. 유형 2는 연평균 2억 원 초과 그리고 4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연구도 저희가 5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신진연구의 경우는 후속 지원은 중견연구와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19년까지는 최대 1억 원까지 연평균 지원을 했습니다. 20년도에는 1.5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신진연구에는 최초 혁신 실험실이 필요한 과제에 한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 연구 트랙에 있는 연구자들은 대학에 계신 전임과 비전임 그리고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생애 기본 연구입니다. 제도의학의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해당 자격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금년도 20년도부터서는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도약이 그 연구 단절 방지를 위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수 연구를 수행하셨던 분이 이번에 다시 우수 연구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과제가 탈락되어서 연구 단절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도약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연구는 3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평균 5천억 원입니다. 수학 분야의 경우에는 6천억 원까지 단가를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연구에 대해서는 전임 교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연구도 전임 교원이고요. 신진 연구와 생애 첫 연구는 박사 후 7년 이내 그리고 39세 이하인 연구자가 신청하실 수가 있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19년도 지원 실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과제 리더 6개 후속을 포함해서 선정을 했고요. 중견 연구는 1804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신진 연구는 591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2,401개의 신규 연구와 그리고 5,910개의 계속 과제를 합쳐서 8,311개의 과제에 8,456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생애 기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신규 과제에 2,638개 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계속 과제 1,478개를 더해서 저희가 4,116과제 1,340억 원 규모를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도양 연구와 기본 연구는 19년도에 과기정통부에서 신설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인 기초 연구에 19년도 지원 실적은 과제 수 12,427과제에 9,796억 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 20년도의 추진 계획으로는 우수한 연구자가 안정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리더 연구와 중견 연구, 유형 2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신진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단가를 상향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9년도에 리더 연구는 최초 신규 5개를 선정을 했고요. 20년도에는 14개에서 29개 내외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중견연구 유형 2는 최초 신규 51개를 선정을 했고요. 20년도에는 250개 내외로 아마 5배 정도 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진연구는 말씀드렸다시피 1억 원에서 연평균 1.5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진연구자의 그 과제에서 지원하는 최초 혁신 실험실에 대한 지원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19년도에는 신진연구 지원 대상자 중 초기 정착기에 대학 교원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에는 전임과 비전임이 계신데요. 20년도에는 그 전임 교원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에
연구 책임자가 신청한 장비를 보고 해당 연구 과제하고의 연계성은 별도 고려하지 않았지만 20년도에는 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인지 그것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연구 과제의 연계성을 면밀히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진 중견 연구 후속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장기 안정적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후속 연구 지원 취지를 고려해서 신진 중견 연구 3년 이상 수행한 종료 과제에 한해서 저희가 후속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거는 20년도 선정된 과제가 후속 대상이 될 시점부터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19년도까지는 신진이든지 중견이든지 1년만 지원을 했어도 종료 대상은 모두 다 후속 지원 대상으로 저희가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3년 이상 수행한 과제에 한해서 저희가 후속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기존 수행 기간 이내에서 했고요. 20년도부터서는 3년까지 지원을 하고 지속적으로 개인 기초연구에서는 후속이 종료돼도 다시 후속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기존 수행 과제의 성과 위주로 19년도에는 했습니다. 20년도에는 장기 연구 계획 및 발전 가능성을 병행해서 저희가 평가 주안점으로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말씀드렸다시피 20년도 최초 신규, 후속 신규를 포함해서 선정된 과제가 후속 신청할 때부터 적용코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약 연구 신청 및 선정 후의 제한 조건을 조정코자 합니다. 저희가 우수한 연구자가 연구 단절 시에 제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청 및 선정 후 제한 요건을 조정코자 합니다. 19년도에는 제도약 연구 책임자께서는 우수 과제에 한해서 신청하고 선정되실 수 있도록 동일한 연도에 개방을 해놨고요. 이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19년도에 제한적인 부분이 과기부의 기본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청 수행 불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년도부터는 과기부의 기본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여러 가지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신청 수행 불가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보호하는 계층에 의한 그러한 프로그램에 우수하신 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정책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 추진 계획에 연구 윤리를 저희가 제고코자 합니다. 기초연구 수행자들이 연구 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 및 연구에 첫발을 딛는 신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19년도까지는 18년도 이후에 선정된 신규 선정자에 한해서 사이버 연구 윤리 교육 의무화를 삼았습니다. 20년도부터는 기초연구 사업 수행 연구 책임자 전체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생애 첫 연구 신규 선정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현장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단의 서울청사와 대전의 청사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신진연구 선정자를 포함해서 신진연구 선정자와 생애 첫 연구 선정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현장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가급적 100%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연구 계획서 간 중복성 검토 강화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 연구 계획서와 수행하신 보고서하고의 중복성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중복성이 많은 과제는 선정해서 제외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연구 계획서와 계획서 간의 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좀 중복되신 과제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정해서 제외를 했고요. 주간 연구 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2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연구 계획서에 대해서 중복성을 검토를 하고 해당 중복된 과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저희가 할 방침이고요. 주간 연구 기간에 또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혹시나 과제를 신청하시고자 하신다라면 해당 연구 계획서에 보안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수행 연구자 신분 변동에 따른 조치 완화입니다. 저희가 전임이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생애 첫 연구와 기본 연구가 있습니다. 19년도까지는 전임 교원이셨던 분들이 비전임 교원으로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연구 과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년도부터서는 해당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개실 이후에 연구 책임자 신분 변동 시에는 과제를 이관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단은 하실 수 있다, 연구를 하실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 출산 기간을 고려해서 신청 자격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신진 연구자나 생애 첫 연구자는 신청 자격이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이고 또는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산 육아 휴직 기간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에 산정해서 저희가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고려를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해당 기간으로부터 소속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휴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연장 허용을 할 방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선정 계획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예산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바라고 원하고 계획한 예산이고 그렇게 그 예산이 확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향후에 이 계획하고 동일한 예산이 아니고 좀 다른 예산이 있다라면 별도 안내 그리고 공지를 할 계획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선도연구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핵심 연구 분야를 육성하고 국가 기초 연구 역량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도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실은 특정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연구 그룹 육성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및 대상입니다. SRC, ERC, MRC, CRC 그리고 RLRC로 구분되는 선도연구센터는 각각이 SRC는 15.6억 원, ERC는 20억 원, 그리고 MRC는 14억 원, 그리고 RLRC는 연 15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7년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SRC, ERC는 이공계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 연구 그룹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MRC는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 10인 내외의 연구 그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혁신 분야인 RLRC는 이공계 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SRC, ERC하고 동일하되 지역대학의 연구자 8인 이내 연구 그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구실은 지원 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신규 선정 과제의 30% 이내에서 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연 5억 원 이내이고요. 이공계 대학의 전임 교원이 포함되어 있는 3에서 4인으로 구성된 연구 그룹입니다. 작년까지는 3에서 5인이었고요. 그러한 부분이 1명 정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 지원 실적은 SRC, ERC, 신규 과제 등 기초연구실까지 해서 총 51개 신규 과제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301개 과제에 2,210억 원의 예상 규모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숫자를 보시면 19년도 신규에 비해서 20년도에는 좀 더 그 많은 숫자의 집단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실 사업 내 신규 유형 신설을 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존 유형은 심화형이고 그리고 신규 유형으로 개척형과 돌파형이 있습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심화형은 연구 책임자는 그 이공계 학과에 재직 중인 심화형과 개척형, 돌파형 공통사항입니다. 이공계 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연구 책임자는 공동연구원 활성화를 위해서 과제 참여율 4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연구원은 심화형은 동일대학 소속 교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원, 그러니까 교원이라고 하면 전임과 비전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으로만 구성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척형은 동일 연구 책임자와 동일대학 소속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대학 교원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돌파형은 연구 책임자와 동일대학 소속 제한 또한 없습니다. 대학 교원과 연구소 그리고 민간연구소까지 포함해서 연구원을 구성 가능하도록 오픈해 있습니다. 1명 이내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진 연구 인력이 참여 필수사항으로는 심화형은 연구 책임자와 공동연구원 중에 1명 이상이 신진 연구자라고 하면 39세 이하 또는 박사 후 7년 이내이신 분을 포함시켜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개척형은 2명 이상이고요. 돌파형은 1명 이상입니다. 저희가 박사 후 연구원 참여에 필수 요구사항이 2000년도부터 해당되는데요. 공동또는 참여연구원에 박사 후 연구원 1명 이상을 포함시키시되 여기에서는 5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거는 2000년도부터 필수 요구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연구사업 선정계획은 약 최초 신규 149개 내외 그리고 후속으로 21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산 어떻게 신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라는 것을 안내드렸고요. 지금부터서는 연구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연구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을 놓치셔서 연구계획서 접수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4차례에 걸쳐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개인 1차와 집단 1차, 개인 1차는 12월 6일 날 연구자 기준의 접수 마감일입니다. 집단 1차는 내년 1월 6일 날 연구자 기준의 접수 마감일입니다. 이 개인 1차와 집단 1차가 각각 저희가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인 2차, 개인 3차는 내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구사업에서는 개인 기초에서 한 과제, 공동이든지 연구 책임자든지 그리고 집단에서도 한 과제를 하시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제가 10개월 연구 개시일 기준으로 10개월 이내로 종료되는 개인 기초 과제가 있다면 개인 기초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집단 연구가 10개월 이내로 종료될 수가 있다면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제도양 연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기초사업하면은 과기부와 교육부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과기부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부의 여러 가지 신청 공고는 12월 초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연구 계획서 작성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오버가 되신다면 평가 시에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 수행자는 신청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복 10개월은 허용을 하고 있고요. 집단 연구도 신청 불가를 하고 있는데 개인 연구 여기에서
교육부, 과기부 소관 사업이 개인 연구는 개인 연구끼리, 그리고 집단 연구는 그 교육부 소관인 그 대학 중점 연구소까지 포함해서 집단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만 신청하실 때 아까 그 앞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리더 연구는 중견하고 같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 예외적으로는 10개월 이내 종료 그리고 있고요. 또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내가 안 돼 있는데요. RLRC는 아마 뭐 수도권에 계시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별도의 예외 적용이 있습니다. RLRC 신청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인 1과제 수행 제한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연구, 집단 연구에서 각각 공동 연구원 수준까지 한 과제만 참여하시고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연구 사업에는 최소 참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의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서 리더 연구에서는 70%, 중견 연구 30, 신진 연구 20, 선도센터 60, 기초 연구실 40으로 연구 책임자의 최소 참여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연구는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30% 이상 참여 요구를 하고 있고요. 선도연구센터의 공동연구원은 20% 이상 참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리더 연구는 과제 수행 중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책임자로 별도로 한 개 과제만을 추가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구하고는 중복해서 수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과제 개시일 기준으로 센터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연구 책임자는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연구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이신 분들은 종료 일정이 예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연구센터는 주간연구기간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그리고 연구기간 동안 재직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연구실 연구책임자도 그러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R&D 공통사항입니다. 3책50입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최대 5개입니다. 그중에 연구 책임자로는 3개까지만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과 기초의 참여 제한을 구분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 제한은 어떠한 제재 조치를 받으신 분은 참여 제한을 받으신 분은 그 연구 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그러한 참여 제한이 종료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규 과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입니다. 여성과학자, 지역과학자, 그리고 성과 우수자 등에 대한 아래와 같이 우대를 할 계획이고요. 과제 평가 점수가 단 추천 이상, 그거는 80점입니다. 추천 이상인 과제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인데 여성과학자는 중견 유형 1에 대해서 선정 목표제를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과제 예산 기준으로 20% 이상을 여성과학자에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지역과학자는 신진, 중견, 그리고 생애 첫 기본 연구에 대해서 신규 과제 예산 5% 이내 범위에서 내에서 지역대학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과 우수자는 저희가 중견 연구 유형 1에 대해서 연구 성과 우수자로 선정된 연구자 과제를 추가 선정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연구 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 연구 성과라고 100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순수 기초 분야 선정자입니다. 그러하신 분들은 추가로 선정되실 수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의 기초연구자 등 기초연구진흥 유공자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성과 우수자로 지정을 해서 추가 선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감점사항입니다. 연구 부정 행위가 지금 연구 개시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부정 행위로 판단된 연구자가 신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정 평가 점수의 10% 감점을 부여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연구 부정 행위가 있으시면 저희가 그 규정 등에 따라서
참여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적용을 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그 기초연구사업 참여 연구자 책임성 강화입니다. 우선은 연구를 하시는데 예산이 적은 연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를 중단하고 다 좀 거대 사업으로 이동하시고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가 과거 14년 이전에는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연구를 하다가 중단하고 가는 모양새여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은 지적이 됐고요. 예산 낭비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인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 과제를 중단을 허용을 안 합니다. 만약에 중단이 되면은 참여 제한이라는 게 또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그리고 연구비 한수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요. 잘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구 과제가 대신 종료 예정이거나 그리고 단계 종료 시점에 목표 달성을 하고 이동하려는 사업과 연계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중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협약서에 명문화해서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사업 과제 수행자의 평가 책임성 강화입니다. 저희가 연구 과제는 수행하실 때 평가는 안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제를 수행하실 때 평가 오십시오 저희가 요청을 할 때는 꼭 참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 가지 신분 변동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 퇴직, 그리고 공직 임명 등으로 인해서 과제를 수행하실 수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는 정당한 사유로 해서 어떠한 제한 없이 포기를 인정하고 있고요. 또한 사망, 질병, 육아 등으로 인해서 어떠한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수행하실 수 없을 경우에도 저희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사업 선정도 저희가 세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4개월 전 또는 단계 종료 4개월 전에 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마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정당한 사유와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입니다. ER&D 시스템에 연구 책임자께서는 연구 책임자의 등록 정보를 자신의 등록 정보를 갱신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보가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류가 생겨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책임자는 연구 계획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시고요. 그리고 주간 연구 기관에서 확인하고 승인하면 연구 과제 신청 완료가 됩니다. 아마 반드시 여기에서 저희가 보니까 신청 완료 버튼을 안 눌려서 그냥 보류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안 된다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본인이 쓰신 연구 계획서가 잘 접수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책임자 접수일과 주간 연구 승인 마감일은 이틀 간격이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 접수일은 그러니까 12월 만약에 6일까지 개인 기초 연구를 신청하신다라면 18시 땡땡 0.001초도 저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굉장히 안타까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사전에, 그러니까 당일날 하시지 마시고요. 사전에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연구 책임자가 제출 후에 산단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접수 상태가 반려로 변경되고 최종 상태가 반려인 경우에는 접수가 불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마감 시간 임박해서 산단에서 반려한다라는 것은 좀 유의를 하셔서 사전에 어떤 산단에서의 조치 사항이 신속하게 전달돼서 연구 책임자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는 접수의 최종 상태가 접수 완료임을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들을 저희가 접수 시간 1차, 개인 연구 1차, 그리고 집단 연구 1차에 대해서, 개인 그 연구 책임자와 주관기관의 시간을 안내 드립니다. 신청 시 체크리스트입니다. KRI 정보 등록 하셨는지, 그리고 논문 확인하시고요. 신청 기간 18시 00입니다. 그리고 3책 50인지, 1인 1과제인지, 그리고 최소 참여율이 맞는지, 그리고 평가 방식이 혹시나 예산이 큰 규모는 중견에서는 평가 방식이 발표평가도 있습니다. 유형2의 경우는 발표평가도 있고 리더도 발표평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발표에 참여를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 방식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완료에 버튼이 눌러졌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요. 반드시 저희가 그 개인 연구는 기초 연구가 중견 유형 1-1, 1-2, 유형 2, 리더 이러한 것으로 구분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이 정확하게 맞는지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비가 1,000원 단위인데 100만 원 단위로 해서 그러면 1,000원 단위와 100만 원 단위는 공이 3개 차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신청 대신 신청서도 있습니다. 연구 계획서도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그 중견에서 억 단위인데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선정되셔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신 경우도 저희가 봤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로드된 파일이 제대로 되어 있는 파일인지 본인이 하시고자 하신 것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한 것들이 암호화되지 않는 파일임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 오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접수에 대해서 평가와 선정 절차는 내용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예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의 제기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 결과를 공지를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과제별로 선정평가 방법입니다. 리더 연구는 토론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발표와 토론, 그리고 해외평가가 있습니다. 중견 연구는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온라인 서면평가입니다. 대신 수학 분야 1.5억 원 이하에도 온라인 서면평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억 원 이하는 토론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중견 유형 2,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토론과 발표평가를 계획하고 있고요. 신진 기본은 온라인 서면평가입니다. 새해 첫 연구는 패널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선도연구센터는 토론과 발표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구실도 토론과 발표이고요. 참고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20년도 신규 과제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가 3년차 금년까지 11월 6일 날 신규 과제 공고를 했습니다. 계획서 접수를 12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평가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발표는 모두 다 끝났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설명드린 거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교육부 사업은 방금 전 발표 때 들으셨겠지만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한 12월 초에 별도의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교육부 사업은 지금 비전임을 대상으로 한 창의도전 연구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게 올해 한 790개 정도를 뽑았는데 2019년도에 내년도에는 한 1000개 과제 정도를 뽑을 겁니다. 그래서 비전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연구라고 해가지고요. 소외되거나 아니면은 보호가 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올해 한 80개 과제를 2020년에 새롭게는 한 80개 과제를 뽑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호연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탑다운으로 분야를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자유공모 형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보호연구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대학 우수과학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사업에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준 사업인데 요거는 연구비 단가가 5천 플러스 5천입니다. 그래서 기본 연구비가 5천만 원인데 포닥을 활용할 시에는 추가적으로 5천만 원을 더 지원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지역대학에 속하신 그 연구자들만 그 지원이 가능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